여러분, 중국 하면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거대하고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강력한 국가를 생각하실 텐데요. 오늘 저널리스트 에밀리 판의 취재를 바탕으로 그 이미지 이면에 숨겨진 더 복잡하고 인간적인 이야기들을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제는 오직 붉은 꽃만 피우고 싶어 한다. 이건 한 중국 출판계 인사가 한 말인데요. 정말 의미심장하죠? 여기서 붉은 꽃이란 건 바로 국가가 원하는 단 하나의 사상, 단 하나의 문화, 즉 획일성을 상징합니다. 과거 마오쩌둥 시대의 다양한 사상을 장려한다며 비판자들을 색출했던 백화제방 운동을 떠올리게 하는 어찌 보면 좀 섬뜩한 비유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말이죠. 정말 이게 전부일까요? 이 거대한 붉은 꽃의 서사 뒤에 다른 색깔의 꽃들은 모두 시들어버린 걸까요? 지금부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이 복잡한 그림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한 저널리스트의 눈을 빌릴 겁니다. 바로 에밀리 판인데요. 그녀는 사실을 전하는 것 이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해와 공감의 다리를 놓는 것이 저널리즘의 진짜 역할이라고 믿는 사람이죠. 그녀가 걸어온 길을 보면요. 처음에는 세상을 설명하는 게 저널리스트의 일이라고 생각했대요. 그 다음엔 세상을 변화시키는 어떤 영향을 주는 게 목표가 됐고요. 하지만 결국 그녀가 깨달은 가장 중요한 가치는 바로 공감이었습니다. 독자들이 다른 사람의 삶 속으로 잠시 들어가서 그 사람의 세상을 함께 느끼게 해주는 것. 이게 바로 그녀가 이야기를 전하는 이유이고 또 우리가 지금부터 만나볼 이야기들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지금부터 우리는 마치 모자이크 조각들처럼 저마다 다른 빛깔을 내는 중국인들의 정체성을 만나볼 겁니다. 이들은 어떤 거창한 반체제 인사가 아니라 그저 자기만의 방식으로 살아가려는 보통 사람들이에요. 첫 번째로 만나볼 사람은요, 정말 의외의 인물입니다. 국가 시스템의 가장 중심부, 그러니까 법을 집행하던 사람이었거든요. 이 여성의 이야기는 한 사람의 생각이 또 정체성이 얼마나 극적으로 변할 수 있는지를 아주 잘 보여줍니다.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 아닌가요? 국가를 위해 일하던 검사가 어느 날 돌연 인권 변호사가 되고 그 활동 때문에 결국 변호사 자격까지 박탈당합니다. 그런데도 멈추지 않아요. 심지어 과거 검사 시절이었다면 자기가 직접 기소했을지도 모를 사람을 변호하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이기도 하죠. 이 이야기는요, 거대한 시스템 안에서도 한 개인이 가진 신념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자, 한 개인의 신념이 체제와 부딪히는 이야기를 봤다면 이번엔 무대를 완전히 바꿔보겠습니다. 바로 수억 명이 들끓는 중국의 인터넷 세상인데요. 여기선 또 얼마나 기상천외한 방식으로 새로운 이야기가 만들어지는지 한번 보시죠. 이 이야기는 정말 중국 인터넷의 역설을 제대로 보여줍니다. 저우리티라는 남자가 스쿠터를 훔치다 4번째로 붙잡혔는데요. 감옥에 있는 동안 그의 껄렁한 옥중 인터뷰가 온라인에서 그야말로 빵 터진 겁니다. 그래서 출소하고 보니 하루아침에 인터넷 슈퍼스타가 되어 있었던 거죠. 민감한 내용은 순식간에 사라지는 강력한 검열의 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폭발적인 문화 현상이 계속해서 태어나는 걸까요?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죠. 이제 조금 더 무거운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엔 민족과 종교적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중국 신장 지역에서 온 한 가족의 사연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가 뉴스를 통해 막연하게만 알고 있던 신장 지역의 억압이라는 거대한 문제에 사람의 얼굴을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민족과 종교를 통제하려는 정책 속에서 아이들을 국영 기숙학교에 빼앗긴 한 가족의 고통, 그리고 다시 만나기 위한 그 필사적인 노력, 거대한 정책이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지 우리는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목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국인이라는 정체성에 대한 고민은 중국 본토 안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홍콩, 대만,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 공동체에서도 이 논쟁은 아주 뜨겁게 이어지고 있죠. 켄이라는 한 청년의 여정을 보면 이 복잡한 관계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그의 삶은 중국 본토와 홍콩, 그리고 대만의 운명이 어떻게 얽혀 있는지를 보여주는 축소판 같아요. 보시는 것처럼 2019년 홍콩 시위의 최전선에 섰던 그는 결국 정치적 망령을 위해 대만으로, 그리고 지금은 미국으로 이주했습니다. 한 사람의 개인적인 삶의 궤적이 곧 현대사의 흐름 그 자체인 셈이죠. 그리고 케니 같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고 있습니다. 도쿄의 서점에서 뉴욕의 거리에서 이들은 중국어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고
지리적 경계를 넘어서 중국인의 미래를 새롭게 상상하고 있어요. 이건 단순히 고향을 그리워하는 걸 넘어서 국가가 정의하는 정체성에 맞서는 또 다른 대안적인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처음 가졌던 그 단순한 그림을 넘어 이번 이야기의 핵심 메시지를 정리해 볼 시간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진실은 훨씬 더 복잡하다는 겁니다. 중국 정부의 접근 방식을 이해하려면 중국화라는 개념을 알아야 하는데요. 그들도 용광로라는 말을 쓰긴 하지만 우리가 아는 미국식 개념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미국에서는 다양한 정체성이 미국인이라는 큰 정체성 아래 공존할 수 있다고 보잖아요. 하지만 중국 정부의 생각은 모든 소수민족의 고유한 정체성이 한중 문화라는 거대한 용광로에 녹아들어서 하나의 획일적인 정체성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모놀리스, 거대하고 강력하고 획일적이어서 변하지 않는 단일체. 자, 이 정의를 듣고 나니 어떠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중국의 모습이 정말 여기에 해당할까요? 이번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도달한 가장 중요한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 중국은 모놀리스가 아닙니다. 단 하나의 이야기, 단 하나의 정체성만 존재하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본 것처럼 그 거대해 보이는 구조의 틈새마다 수많은 개인들의 목소리와 신념, 그리고 삶이 생생하게 숨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직 붉은 꽃만 피우려는 그 강력한 힘 앞에서 다른 색의 꽃들은 정말 사라져 버리는 걸까요? 아니면 이 그림처럼 단단한 콘크리트 벽에 아주 작은 틈새를 비집고 나와 결국에는 다시 피어나게 되는 걸까요? 그 답은 아마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